와인지니의 글루글루한 와인 상식. 오늘은 와인 기초 강의 3탄 와인을 만드는 포도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사진을 보시면 이 와인은 알자스의 피에로 프릭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뮤스카라고 하는 포도 품종을 가지고 만든 유기농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청포도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뮤스카는 고대 품종이라 청포도뿐만 아니라 적포도도 있고 파생된 품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각설하고 포도는 저마다 고유의 색과 향과 맛을 지니고 있는데요. 해서 오늘은 그런 포도 품종들의 기본 구조와 그 구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도의 단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포도 껍질이 있고 포도 알맹이, 또한 포도 씨, 포도 줄기, 그리고 포도 자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포도를 식용으로 먹을 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와인을 양조한다고 했을 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포도 열매가 와인으로 양조될 때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과육. 과육 같은 경우에는 색은 없죠. 색은 없는데 그 안에 수분, 당분, 그리고 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당과 산 성분인데요. 당분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모랑 만나서 발효 반응을 일으켜서 알코올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 자체의 당 성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알코올 함유량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만큼 당이 줄어들면서 알코올로 바뀌어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와인을 먹었을 때, 특히나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 같이 산도가 비교적 높은 와인을 마실 때 입에서 침이 고이면서 신맛이 느껴지죠. 그런 신맛은 다 과육 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도 신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씨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를 식용으로 먹을 때는 물론 씨를 다 발라서 먹지만 와인을 양조한다고 했을 때는 이 씨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씨 안에는 다량의 타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타닌이 무엇일까요? 혹시 레드와인 드셔보셨나요? 레드와인을 마셨을 때 입안에서 막 떨떠름하고 텁텁한 그런 맛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타닌 성분이 이 포도 안에, 씨 안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껍질입니다. 와인 양조에 있어서 이 껍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껍질은 와인의 색을 결정하고, 그리고 씨와 마찬가지로 다량의 타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와인의 향을 결정하는 향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는 적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고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청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는데요. 물론 레드와인을 만드는 적포도 품종 가지고도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껍질에서 색을 빼지 않으면 되죠. 바로 침용이라는 과정을 생략하면 색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샴페인이 있습니다. 해서 포도 껍질의 와인의 색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 포도 고유의 향 성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와인을 마실 때 향을 많이 맡죠. 그때 와인에서 나오는 1차 발효향, 기본적으로 포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뭐 과일향, 꽃향, 풀향, 뭐 향신료향, 뭐 이런 향들이 기본적으로 포도 껍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해서 와인을 양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향 성분들이 포도의 껍질로부터 추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바로 껍질의 흰 가루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포도 열매를 보호하고 있는 효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포도를 사서 집에서 한 번씩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포도 껍질에 보면 흰색 가루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그게 농약이나 제초제 성분이라고 생각해서 깨끗이 씻어 먹잖아요. 사실은 물론 농약이나 제초제 성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껍질에 있는 흰 가루, 바로 이게 효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먹을 땐 전혀 중요하지 않게 하지 않지만 양조할 때는 이 효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효모가 당분을 만나서 발효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니까요. 물론 나중에 인공 효모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와인을 양조할 때 자연적으로 포도 껍질에 생기는 자연 효모야말로 진정한 천연 효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 양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바로 꽃자루가 있습니다. 포도의 줄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불쾌한 맛을 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양조를 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프랑스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역의 와인은 포도 자체의 타닌 성분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꽃자루까지 다 넣어서 양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전 세계의 포도 품종이 총 몇 가지나 될까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약 만여 종의 포도 품종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얘기한 양조용 포도 품종도 있고 우리가 먹는 식용 포도 품종도 있고 자연에서 자라는 포도 품종 그리고 관상용 포도 품종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포도의 종류를 합쳐서 약 만여 종 정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약 1200여 종 정도가 와인 양조가 가능한 포도 품종이고요. 또 그 안에서 프랑스에만 약 130여 종의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 전 세계의 10여 종의 포도 품종을 가지고 전체 와인 생산량의 70-80%를 만든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와인을 공부할 때 그 많은 품종, 그 이름도 어려운 프랑스어, 이태리어로 된 품종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10가지 정도만 알면 우리가 어디 가서 와인을 주문하고 와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전 세계에서 와인을 양조하는 유명한 대표 포도 품종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인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좌측에 좋아요, 오른쪽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글루글루.